안녕하십니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다른 도시보다도 부산은 여러 번 왔어요. 한 예를 들어서 저 동네 중앙교회도 왔고 여러 군데 왔는데 어느 교회인지 기억이 잘 안 나요. 오래돼서 대단히 반갑습니다. 지금 4.3 소송은 2005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데 2005년부터 지금까지는 몇 년 됐어요? 한 18년 정도 됐어요. 근데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재판 중인데 이번 재판에서 이기면은 앞으로 계속 또 재판할 것이 몇 건 있어요. 그리고 이번 재판에서 지면은 4.3은 완전히 끝나버려요. 끝나면은 결과는 이승만 대통령은 학살자가 돼요. 14,000명 죽인 학살자.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학살 정부가 돼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가 돼버려요. 그래서 이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이 굉장히 중요한데 헌법재판소에서 재판은 두 건이에요. 한 건은 저같이 4.3 사건에 대해서 소송한다든지 강연한다든지 또는 폭동이라고 그러든지 그러면은 3년 이하의 징역을 처해요. 그리고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을 물어야 돼요. 그러니까 헌법재판소에서 지게 되면은 나는 바로 구속돼 버려요. 근데 나이가 82살이라고 그래서 나이가 많으면 구속은 안 되고 집행유예로 끝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건은 이번 작년 국회에서 14,000명에 대해서 1인당 9천만 원씩 돈을 주라고 국회에서 통과를 했어요. 그래서 1조 3천억을 국가에서 예산을 세워가지고 통과시켰어요. 그런데 한 번에 다 줄 수가 없으니까 5년에 걸쳐서 주기로 합의를 했어요. 그래서 1년에 그러니까 5,000명씩 이렇게 해서 5년에 걸쳐서 이렇게 돈을 주기로 해서 올해 작년에 9월 달에 신청을 받았어요. 3,000명 희생자들. 그런데 3,000명이 넘게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신청을 계속 이제 기간을 정해서 신청을 하고 그랬는데 300명밖에 안 왔어요. 그래서 그 이유가 몇 가지를 보는데 첫째는 제가 소송하고 있으니까 만약에 이기게 되면은 싹 다 뒤집어지거든요. 돈 가져간 사람도 돈 다 내놔야 돼요. 그러니까 불안해서 안 했는지. 그리고 또 한 건은 이게 이제 14,000명이 심사한 일이 없어요. 보니까. 그래서 만약에 문제가 되면은 돈 받았다가 다 내놔야 되니까 겁이 나서 신청을 안 했는지 몇 가지 이제 이유를 추측을 하는데 하여튼 3,000명 내지 5,000명이 신청을 해야 되는데 300명밖에 안 왔어요. 신청자가. 그 사람들은 8,500만 원 내지 9천만 원씩 돈이 나가버렸어요. 이게 사실 돈 받았어도 걱정이 되죠. 그래서 이 두 가지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건국 50선거 건국 선거를 하는데 제주 4.3 김달섬 이외에 1,500명이 50선거 건국 선거를 반대했다. 대한민국 건국을 반대했는데 어째서 돈을 8천만 원씩 다 가느냐? 이건 불법이다. 이거 지금 소송 중이에요. 그래서 이제 소송에서 이기면은 1조 3천억은 나갈 수가 없어요. 그리고 4.3 사건의 모든 것이 다 원유치로 이제 돌아가지요. 그래서 이 4.3 그 헌법재판소 이제 소송이 꼭 이겨야 돼요. 근데 문재인 정부에서 헌법재판소 재판관을 분석을 해보니까 5명이 좌파요. 여러분 우리원 연구의 좌파가요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그냥 아니다 이거다 저거다 그냥 판결 내리면 끝나버려요. 이유가 없어요. 그렇게 무서워요. 그러니까는 대한민국 정부가 좌파 정부가 됐다. 그것은 판사들이 좌파들이 꽉 잡으면 끝나버리는 거. 그게 축구나 무슨 경기할 때 심판이 있잖아요. 심판이 다 좌파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좌파 정부라 그것은 심판관이 전부 다 좌파라고 말이에요. 근데 우리 보면 연구회가 다 장악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5명이고 보수가 2명, 중도가 2명, 그래서 9명이에요. 그래서 문재인 정부 때 이거 판결날까 봐서 참 잠잠을 못 잤죠. 그런데 이제 문재인 정부 끝나고 윤석열 정부가 들어섰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일반 검사가 아니고 공안검사 출신이에요. 공안검사 출신이라는 것은 평생 검사가 좌파만 때리잡았다 그 말이에요. 공안검사. 그래서 공안검사가 대통령된 것이 참 잘한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헌법재판소 재판관이 2명이 4월달까지 바뀌어요. 근데 지금 신청 올라간 사람이 전부 다 중도요, 2사람이. 이게 좌파보다는 낫죠. 그리고 11월 달에 헌법재판소 소장을 대통령이 임명을 해요. 그러면 이제 중도하고 우익이 해서 5명이 되고, 그리고 이제 좌파가 3명이 되고, 그래서 9명이 이제 11월 달에 이제 조직이 될 거거든요. 그래서 11월 말이나 내년 초에 이게 판결 나면은 좀 긍정적인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꼭 기도해 주셔요. 이승만 대통령 뭐 기념사업이니 뭐 그냥 뭐니 동상이니 기념회관이니 건물 다 줘봤자 4.3 사건 재판에서 제가 지면은 이승만 대통령 학살자가 돼버려요.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거 다 날려놔 버려. 그러니까, 그리고 대한민국은 이걸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몰라서 그러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요거 저 순서 보니까 4.3 사건 저 소송에 대해서 기도하십시다 써야 되는데 안 썼더라고 보니까. 다음에는 꼭 써주셔요. 볼 때마다 기도해 주셔요. 이건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4.3에 대해서는 이 정도로 설명을 하고, 혹시 물어보고 있으면 끝난 다음에 물어봐 주셔요. 김일성이 지시한 제주 4.3 폭동 그랬는데, 이걸 태영호가 지금 이야기를 했어요. 김일성이가 지시했다고. 그래서 태영호를 얼마나 공격하는지 몰라요. 그 태영호를 이렇게 제명시키라, 아니면은 사과하라. 되게 시끄러운데, 그러면은 김일성이가 4.3 사건에 대해서, 4.3 폭동에 대해서 지시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걸 이 시간에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이게 4.3 제주 4.3 사건 진상 보고서요. 그러니까 2003년도 10월 15일 날 문재인 정부에서, 아니 노무현 정부에서 확정한 제주 4.3 보고서요. 제주 4.3 보고서. 그런데 이 제주 4.3 이 보고서를 한 번 읽어보니까 뭐가 뭔지를 모르겠어요. 4.3에 대해서 연구를 저도 많이 했는데, 그래서 2번, 3번, 4번, 5번, 한 5번 정도 읽으니까 윤곽이 잡히더라고요. 그리고 한 10번 정도 되니까 이게 판단이 나오더라고요. 이렇게 복잡하게 썼어요. 아주 아르송하게 복잡하게 썼는데, 저 고등학교에서 대학교 시험 보듯이 그렇게 공부를 했어요. 이거 가지고. 그러니까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려면은, 이걸 전문적으로 연구하지 않는 사람은 4.3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가짜예요. 그런데 요거 내용 중에서 4.3 정의를 내렸어요. 정의. 4.3 정의가 뭐냐? 3.1 발포 사건에 의해서 경찰과 서청의 탄압에 대해서 항쟁을 했다. 이게 4.3 정의, 이 책에. 그러니까 정의가, 제주 4.3 사건은 47년도 3월 1일 날 3.1절 행사를 했는데 6명이 죽었어요. 그것이 원인이 돼가지고 제주 4.3 사건이 일어났다. 그래서 경찰과 서청에 항의한 것이 제주 4.3 사건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렸어요. 이 4.3 보고서를 가지고 계속 울고먹고 떠드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설민석이요. 그래서 설민석이가 KBS
가서 이제 4.3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이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전부 다 설명해서 하나씩 전부 다 설민서희가 연설한 것을 공격을 이제 했어요. 두 번째 최태성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고등학교 선생했던 사람. 그분이 또 이걸 외워가지고 3.1 발포 사건에 의해서 4.3 사건이 일어났다. 그러니까 4.3 사건은 민중항쟁이다. 이렇게 계속 떠들고 다녀요. 세 번째 떠드는 사람은 황영필이라고 여러분 유튜브 보면은 많이 나온 거 봤을 거예요. 그분도 이거 가지고 계속 떠들어요. 그리고 저거 장성칠이라고 이제 영남대학교가 어디 교수예요. 그 사람은 하여튼 경상도 어디 교수더라고. 그 사람도 이 4.3 보고서 가지고 3.1 발포 사건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서 제주 4.3 사건은 민중봉기다. 북한의 김일성 지령도 없고 남로당 지령도 없고 제주도에서 자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다. 이렇게 떠들고 다녀요. 그리고 배영덕이라고 어떤 목사님도 아이고 그 사람도 그냥 엉터리 소리로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요. 여기서 다 이제 이야기를 못 하는데 그게 이 4.3 보고서 내용을 가지고 4.3 설명을 해요. 그런데 여기에 반대되는 우익의 고등학교 선생이나 대학교 교수가 한 명도 없어요. 작년 재작년에 저 세계교회 와서 내가 이야기할 때 어쨌든 교회에서는 역사학자들을 길러주십시오. 그리고 서울의 큰 교회 가서도 현대사 강의 오고 나서 강의하는 도중에도 장로님들 세워놓고 1년에 5천만 원씩 줘서 학자를 길르십시오. 그래도 제가 현대사 강의로 다닌 지가 한 15년, 20년 다 되는데 참 없어요. 교회에서 역사학자를 길러야 되는데 지금 고려대학교는 최장일, 연세대학교는 박명민, 서울대학교는 백낙창 굉장히 많잖아요. 한 20명 가까이 되고 요즘에 젊은 사람들은 설민서, 그 다음에 치태성, 황영필 굉장히 지금 많잖아요. 근데 고등학교 선생도 우익은 없고 대학교 교수도 우익은 없고 그러니까 상대가 안 돼버려요. 여러분 여기 뒤에 청년들 어쨌든 대학교 갈 때 역사과를 가가지고 이렇게 좀 해주셔요. 제가 교과서를 만들려고 계속 지금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출판사도 지금 갖고 있어요. 그런데 교과서를 만들려면은 12명의 역사 석사 학위를 받은 사람 12명이 있어야 문교부에서 지금 교육부에서 이렇게 교과서를 만들라고 허가를 해줘요. 허가를 받아야 교과서를 만들어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 6가지, 7가지 이제 7군데 교과서가 있는데 7가지 중에서 금성출판사를 역사 교과서를 학교에서 제일 많이 봐요. 근데 금성출판사를 보면은 속이 뒤집어져서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판매 정지 가처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에 있는데 이렇게 좌파들은 대학교 교수도 많고 고등학교 선생님도 많고 그래요. 근데 우익은 없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길러주셔요. 그래서 지금 그 설민석 같은 사람들이 4.3 보고서를 보고 4.3은 3.1 발포 사건에서 민중항쟁을 일으켰지 김일성이나 남도당의 지령에 의해서 4.3 폭동이 일어나지 않았다. 이렇게 전국을 다니면서 강의를 하니까 전 국민들하고 학생들이고 금성 출판사에서 나오는 교과서를 가지고 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해야 돼요. 제가 이 4.3 진상 조사 보고서가 11군데가 잘못됐다고 이 책을 썼어요. 11군데가 잘못 써서 이것은 가짜다. 그랬더니 헌법재판소에서 진상 보고서가 가짜라고 해서 다 모유시켜야 된다. 그러니까 그 증거가 뭐냐. 그래서 뭐뭐시라고 그랬더니 증거를 제출하라고 그래서 이 책을 아예 제출을 했어요. 그래서 12권을 9권을 갖다 드렸어요. 이 책 가지고 헌법재판관들이 사삼을 여는 거 있어요. 그러니까 어쨌든 책으로 남겨야 돼요.
말로 100번 떠들어도 소용없어요. 책으로 남겨서 헌법재판관들이 이 책을 보고 4.3이 뭐고 4.3 보고서하고 뭐가 잘못됐는가 알아야 되죠. 그래서 4.3 보고서가 잘못됐다는 것을 북한의 지령에 의해서 이렇게 4.3 폭동이 일어났다는 것을 증명할 수 있는 것이 47년도 10월 달에 유엔에서 한국 문제를 결의했는데 북한하고 남한하고 동시 통일해서 정식 정부를 세우자. 이것이 유엔 결의예요. 그 결의에 의해서 대한민국은 북한하고 남한하고 동시 선거를 해서 대통령을 뽑자. 정부를 조직하자. 그래서 선거 감시단이 48년도 1월 8일 날 서울에 왔어요. 그래서 남한에서 이제 의논하고 북한에 가서 이제 선거 관계된 것을 의논하려고 그러니까 북한에서 못 오게 한 거예요. 그래서 1월 8일 날 유엔 감시단이 북한을 가려고 그러는데 반대해서 못 갔어요. 그래서 통일 선거를 못 온 거예요. 여러분 그때 통일 선거를 했으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결과가 북한은 인구가 적고 남한은 인구가 많으니까 자기네들이 질 것 같아서 반대했다 그러는데 그건 아니에요. 북한은 2천만이라면 2천만이 전부 다 김일성을 찍어요. 근데 남한은 76%가 남도당이요. 그리고 25%가 우익이고, 그러니까 남한에서 선거를 하게 되면은 76%가 김일성을 찍으면은 남북한이 공산화 돼버려요. 그런데 북한은 인구가 많고 북한은 인구가 적고 남한은 인구가 적다. 그래서 반대를 해서 통일 선거를 못 온 거예요. 통일 정부를 못 온 거예요. 그러면 통일 정부, 통일 선거를 누구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누구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북한 때문에 못 온 거예요. 북한이 반대해서. 근데 지금은 이승만이가 반대해서 분단 선거를 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이승만은 그런 거 막 일절히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월 8일 날 선거 감시단이 북한은 가려고 그러니까 북한 김일성이가 그리고 소련이 박헌희가 반대해서 못 가서 통일선거를 못 온 거예요. 그러면 통일선거를 못 온 것은 북한이 반대해서 못 온 거예요. 그러면 북한은 46년도 인민위원회를 조직해서 정부 조직을 하려고 그래요. 그 남한에서는 가만히 있으면 안 되게 생겼으니까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남한만이라도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 되겠느냐. 그래서 하자고 의논해가지고 다시 유엔에다 상정해서 선거 가능한 지역에서만이라도 선거를 하자. 그래서 유엔에서 결의해가지고 그러면은 선거 가능한 지역만이라도 선거자 한 것이 48년도 5월 10일 날 선거하기로 결정을 했어요. 공포를 해서 하지 장군이. 그러니까 남한에서 남한에 있는 남도당이 또 뭔 일이 벌어졌어요? 그것은 46년도 대구 폭동은 46년도에 일어났어요. 그런데 50선거를 5월 10일 날 한다 그렇게 발표를 하니까 폭동이 일어났는데 그게 무슨 폭동이에요? 맞아요. 48년도 2월 7일 날 폭동을 일으켰는데 30만이 동원해 갖고 대한민국 전 지역을 막 폭동이 일어났어요. 그걸 27 폭동이라고 그래요. 그 27 폭동은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일어난 폭동이에요. 그런데 장택사이가 원체 똑똑하고 46년도 대구 폭동을 경험한 사업에서 하루에 진압을 딱 끝내버렸어요. 여러분 30만이 동원돼 가지고 폭동을 일으켰어요. 그 폭동이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48년도 2월 7일 날 폭동이, 그래서 27 폭동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하루 만에 그냥 싹 진압을 해버리니까 이 남동생들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이렇게 진압을 잘하는가. 그래가지고 남한 장택사이가 자동차 기동력을 가지고 막 진압을 하니까 야 이거 기동력이 없는데 어디 조용한 데 가서 폭동 일으키자. 그래서 제주도로 옮긴 것이 27 폭동의 연장이 제주 4.3 폭동이에요. 그러면 어째서 제주도로 그 사람들이 결정을 했는가? 그 이유는 육지에서 제주도 가려면은 지금은 뭐 비행기로 가는데 그때는 비행기가 없어 배로 갔어요.
배로 가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고 위험해요. 그러니까 진압이 늦을 거다. 첫째 거고, 두 번째로는 일본군이 5만 명이 이제 일본으로 갈 때 무기를 다 갖고 간 것이 아니라 다 한라산이나 물에다 빠쳐놓고 버리고 이제 그러고 갔어요. 그래서 무기가 많아요, 제주도는. 세 번째는 한라산이라는 높은 산이 있어갖고 숨기가 좋고, 그리고 사실은 제주도가 80%가 자파했어요. 어찌 지금은 어찌고 저찌고 하는데 80%가 자파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뭉치고 엄청나게 이제 이렇게 힘을 갖고 있으니까 한번 하자. 그래서 뭉쳐가지고 이칠 폭동을 50선거를 반대기 해서 뭉치서 폭동을 일으킨 것이 48년도 4월 3일 날 이렇게 50선거 반대 폭동을 일으켰죠. 그래서 제주 4.3 사건은 북한이 반대해서 1월 8일 날 선거감시단이 못 간 것이고, 그래서 분단을 선고하게 되고, 그리고 이칠 폭동은 30만이 동원했는데 이건 김일성이나 박헌영이나 남도당에서 이렇게 지령을 내리지 않고는 절대 할 수가 없어요. 허성택이라고 유명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총지휘를 했어요. 그리고 이칠 폭동의 연장이 4.3 폭동이요. 그러면은 김일성이 지령해서 이칠 폭동, 김일성이 지령해서 4.3 폭동이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그런데 설문세계나 최태성은 이런 걸 싹 빼고 3.1 발포 사건에서 4.3 사건이 일어나서 이건 민중항이다. 3.1 발포 사건이 무슨 일이냐면은 관덕정에 초등학교에서 이렇게 행사를 해서 3만 명이, 그러고는 이제 행사가 끝나고 주컨이 나오는데 코너가 있는데 말 타고, 임명관이가 말 타고 가는데 어린애를 치었어요. 근데 말이 크니까 저 말 타는 사람한테 물어보니까 잘 모른다고 그래요. 앞발로 치면은 아는데 뒷발로 치면은 잘 모른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린애를 치고 코너 돌고 가는데 어린애 쳤으면은 내려서 어린애를 잘 보살펴야 되는데 그냥 갔어요. 그러니까 막 그거 이제 참석한 사람들이 돌로 막 이렇게 말을 막 던지니까 말이 막 튀죠. 그러니까 경찰서 앞으로 막 말이 이제 갔죠. 그러니까 경찰서 앞에 있는 이 보초병들이 대구 폭동에 가담했던 육지에서 지원 나간 경찰들이요. 그러니까 대구 폭동같이 경찰서를 점령하려고 그러는가, 대구 경찰서가 점령해버렸어. 폭도들이 달라들어가지고. 그러니까 제주도도 이렇게 달라들까고 겁나가지고 그냥 총을 쐈는데 현장에서 6명이 죽었어요. 3월 1일 날 행사에서 이 부산에서도 6명이 죽었어요. 어떤 사람이 이승만이가 훌륭하다 그러니까 이 개새끼야 무슨 이승만이 훌륭해. 그 이승만 가지고 이 부산에서 싸움을 했는데 6명이 죽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6명이 죽었으면 여기서 폭동이 일어나야 되는데 제주도는 폭동이 여기는 폭동이 안 일어났잖아요. 그런데 제주도는 6명이 죽었는데 폭동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6명이 죽었는데 미 군정에서 임명관, 그 다음에 총순 사람들 싹 처벌을 다 했어요. 그리고 사과도 하고, 그리고 보상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데모를 했는데 한 4만 명이 이제 데모를 했거든요. 그 주동자 500명을 뽑아가지고 재판에서 넘겨서 처벌을 다 하고, 그래서 47년도 4월 달에 4월 말이 그냥 싹 끝나버렸어요. 끝나버렸는데 1년 지나서 무슨 4.3 폭동이 일어나요. 1년 지나서 일어나는 그건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이 4.3 보고서 자체가 거짓말이에요. 그러니까 3.1 발포 사건에 의해서 일어난 사건이 아니라 50선거 반대하기 위해서 2.7 폭동 연장이 4.3 폭동이에요. 그래서 4.3 폭동을 일으켰는데, 책상이 있으면은 잘 찾아서 보이겠는데 책상이 아니라서. 그러면은 경찰하고 서청에 폭력에 항의해서 4.3 폭동이 일어났다 그러면은 4.3 폭동이 경찰하고 서청에 항의해서 일어났다, 그걸 끝나야 되는데 50선거로 왜 반대를 해요?
그래서 50선거 반대는데 48년도 5월 10일 선거 끝나고 7월 30일까지 경찰이 몇 명이나 죽었을 것 같아요? 53명이 죽었어요, 경찰이. 아니 그러면은 경찰이 항의한다고 뭐 대문하고 뭐 경찰 물러가라, 미군 물러가라 그럴 일이지. 아니 48년도 4월 3일 새벽에 무장은 경찰이 400명, 그리고 죽창부대가 1000명, 한 500명, 1400명이 새벽에 경찰 지소를 공격해서 고일수 순경은 경찰 목을 쳐가지고 불에다 태워서 죽여버렸어요. 아니 경찰이 항의한다고 경찰을 죽이면 되겠어요. 김장하 부부는 경찰만 죽인 것이 아니라 부인이 경찰 부인이라고 김장하 부부는 막 대창으로 찔러서 죽여버리고, 그리고 4.3 경찰하고 서창만 항의한다고 죽였으면 모르는데 50선거로에 반대를 해요. 선거관리위원까지 235명을 죽였어요. 48년도 7월 30일까지. 이것은 김달삼이가 북으로 보고하기 위해서 보고 썼는데, 그 김달삼 밑에 부하가 이제 이덕구인데, 이덕구 부하가 양생돌이라는 경호원이 있어요. 양생돌을 잡아가지고 호주머니를 다 뒤지니까 이렇게 김달삼이가 북으로 갖고 간 보고서, 복사본이 가리방, 옛날에 이렇게 등살기로 이제 그런 게 있어요. 일본 말로는 가리방이죠. 그게 있어요. 그걸 이제 번역해서 보니까 경찰이 53명, 경찰이 235명을 죽였어요, 이걸. 그런데 좌파는 15명밖에 안 죽었어요. 그렇게 사람을 죽이면 그것도 안 되지. 그렇게 처음 시작에 경찰 53명, 경찰의 우익 235명을 죽여놓고 지금 와서는 그런 것은 싹 빼고 국군이 진압할 때 14,000명 죽였다 이렇게 거짓말하고 있어요. 14,000 되지를 안 해요. 그리고 김달삼이가 50선거를 반대하고, 그리고 북한에는 선거가 언제 있었어요? 48년도 8월 25일날 선거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거를 제주도에서 돌아다니면서 낮에는 경찰하고 국군이 있으니까 못하고 밤에만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다 모아놓고 연설을 해요. 북한에 우리 이렇게 국회의원 뽑는, 우리같이 국회의원 뽑는데 대의원을 뽑는데 여기서 이제 1000명이 가야 된다. 가가지고 거기서 대의원을 뽑아야 되는데 여기서 사전에 투표를 해야 된다. 그래서 백지 투표라고 그래요. 혹시 백지 투표 아시는 분 손 한번 들어보시죠. 옛날에 연세 많으신 분들은 90 넘은 사람들은 이 백지 투표를 알고 계시더라고요. 이 백지 투표를 해서 갖고는 제주도에서 유권자가 85,000명이에요. 근데 52,000명이 투표를 했어요. 그럼 85,000에서 52,000명이면 몇 프로예요? 한 75% 정도 돼요. 그래서 자루다가 넣어가지고 제주도를 해군이 싹 호위해서 경계하는데 어떻게 그거를 들고 목포로 해서 서울에서 개성에서 이렇게 개성까지 갔어요. 이게 그 증거. 이게 양조은이가 4.3을 말한다 그거 썼는데 그 책에 이게 있어요. 아 그래요? 예. 이 보고서 쓴 총책임자요. 보고서를 쓴 총책임자가 양조은인데, 양조은이가 4.3을 말한다. 자기가 써놓은 거 이것은 내가 쓴 것도 아니에요. 거기에 이렇게 제주도에서 투표는 52,000장 투표를 자루다 넣어서 북한은 갖고 갔다. 그런데 5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월 25일 선거는 투표해서 52,000명이 찬양을 해서 자루다 넣어서 북한의 해주대회를 할 때 쭉 경상남도, 경상북도, 전라남도, 전라북도, 강원도 투표용지를 다 갖고 갔어요, 보니까. 그런데 제주도도 갖고 가서 쫙 이렇게 놓았는데 제주도가 이게. 그런데 이게 소련 문서 보관소에 이제 갖고 있었는데, 이제 노태우 대통령이 소련을 도와줬잖아요. 돈을 20억 달러인가 뭐 200억 달러인가. 그런데
이제 소련 보고 돈을 갚아라. 그러니까 갚을 것이 없습니다. 그래가지고 전차를 일개 여단을 줬어요. 홍천에 지금 있죠. T-80 여단. 그리고 돈이 덜 되니까 나머지 돈도 주시오. 그러니까 돈은 없는데 어떻게 도와드리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면 6.25의 자료를 싹 주십시오. 뭐 그렇게 하라고. 그래서 6.25 자료를 싹 받아왔어. 노태우 대통령이. 그러니까 노태우가 뭐 물태우라고 그러는데 이 물태우가 아니더라고 보니까. 그런 건 똑똑하게 자르더라고. 그래서 소련에서 갖고 온 6.25 비밀문서가 대전 국가문서보관소에 싹 다 있어요. 누구든지 가서 신청하면은 6.25에 대해서 싹 연구를 다 할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지금 대전 문서보관소에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대한민국 50선거는 반대하고 북한의 8.15 선거는 지지하고 그 투표용지를 세상에 해주까지 갖고 가서 이 앞에서 싹 했는데 사진 찍은 것이 이거예요. 그래서 50선거 반대 폭동을 했는데 무슨 이제 와서 제주 4.3 사건은 무장 봉기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되겠어요? 그리고 이승만 정부는 학살 정부고 이승만 정부는 제주도를 학살토로 만들고 이승만 정부는 살인 정부다. 해서는 안 될 정부다. 이승만이가 분단했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통일하기 위해서 6.25를 남침했다. 그러니까는 6.25 책임은 김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있다. 이게 제주 4.3 평화공원의 핵심이에요. 요거 문 사무총장 오셨어요? 고맙습니다. 오셔서. 제주도 가서 역사 사료관 봐야 되는데 보통으로 가서는 뭔 말인지 몰라요. 전문가 가신다면은 제가 안내서 설명을 다 해드릴게요. 전문가가 가서 설명을 해야 돼요. 그 사료관을 다 보고 제일 끝에 가서 이렇게 전부 다 학생들이 이만한 스티커에다가 메모지를 싹 붙여놨어요. 그걸 싹 조사를 한번 해봤어요. 그랬더니 핵심이 뭐냐면은 이승만 살인자는 감옥에 보내고 감옥에서 콩밥 주는 것도 아깝다 이렇게 써놨어요. 해도 이렇게 할 수는 없죠. 그냥 아주 때리 죽일 놈으로 그렇게 써놔버렸어요. 그렇게 사료관도 만들어 놓고. 그래서 4.3 사건을 제가 소송해서 꼭 이겨야지 지면 안 되는데 이거 잘못된 거 철회해달라고 소송을 했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 1심, 2심, 3심 전부 다 재판부에서 그런 것도 다 필요하다. 그리고 재판에서 져버렸어요. 그러니까 저튼 대통령을 우익을 뽑아야지. 그리고 우익이 대통령이 돼야지 그런 일이 안 벌어져요. 좌파 정부가 들었으면은 이 판사들이 전부 다 대통령 눈치를 봐요. 그래서 재판에서 이기가 참 힘들어요. 세상에 일본이 43년대 남경 학살이 있어요. 20만 죽인 거. 그걸 다 붙여놓고는 이승만 대통령이 남경 학살같이 제주도 학살했다 이렇게 해놨어요. 히틀러가 죽인 거, 캄보디아가 죽인 거 다 썰어버렸어요. 그래서 몇 가지 해서 이건 빼달라 소송했는데 다 줘버렸어요. 그래갖고 그대로 있어요. 그러니까 4.3 이번에 저 헌법재판소에서 이게 되면은 그거 다시 이제 소송을 하려고 그러죠. 제가 8시 30분까지 해달라고 그래서 시간을 좀 봐야 되겠어요. 아이고 5분 남았네. 그래서 6.25는 이승만 대통령이 분단해서 그걸 통일하려고 김일성이가 내려왔다. 그래서 6.25 책임은 김일성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승만이 있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제주 4.3 사건 희생자가 14,000명이래요. 그래서 그 중에서 대표적인 사람 18명을 상대해서 소송을 했어요. 14,000명 소송하려면 한 사람에 한 건을 하더라고요. 그러면은 뭐 돈이 수십억까지야 소송을 해요. 그래서 그 중에서 18명을 뽑아가지고 이 사람들은 희생자 명단을 빼달라. 이제 소송을 하면서 이 사람들은 심사를 했는가 안 했는가 그것도 해달라. 그랬더니 재판부에서 18명에 대해서는 심사일이 없다 이렇게 판결이 나왔어요. 심사일이 없다. 그러니까 18명을 심사 안 했으면은 14,000명도 심사를 안 했다 그 말이에요. 심사한 일이 있어요. 심사를 저 4.3 특별법에 심사를 하면은 심사한 사람 7명 이름을 쓰기로 해서 이름 쓰고 그 다음에 도장을 찍고 그리고 뭐 어떻게 했다 쓰기로 했어요. 뭐든지 다 그랬잖아요. 어디든지 뭔 사건이 벌어지면은 뭐 검사 도장 찍고 조사관 도장 찍고 그러지. 아니 이놈 새끼 사람 죽였다 그러면 이놈 살인자다 그러면은 살인자라고 심사한 사람 서명이 있어야지. 서명 없는데 어떻게 살인자라고 판결을 내려 못 내리죠. 그러니까 심사로면은 심사 7명에 대해서 이름 쓰고 서명을 넣었는데 그게 한 건도 없어요. 14,000명에 대해서 한 건도 심사한 일이 없어요. 그래놓고는 불발하는 거예요. 그걸 국민의힘에서 통과를 시켜줘 버렸어요. 국민의힘 지금 전광 목사하고 국민의힘하고 되게 쌈이 일어났잖아요. 하여튼 이 국민의힘은요 그러고 하면 안 된다고 사람한테 하고 제가 아는 국회의원들한테 저 진이건 통과되면 안 된다고 통과시켜 버렸어요. 1조 3천억을 돈 주도록. 그래서 예산까지 다 확보되고 14,000명 확정돼 버렸어요. 그런데 재판부에서는 이렇게 판결 나버렸어요. 심사한 일이 없다. 그러면 돈 주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 직업경제 가처분 하려고 지금 준비 중인데 소송비가 한두 푼이 안 들어가잖아요. 그리고 돈을 절대 주면 안 되지. 그래서 지금 4.3 사건 헌법재판소 이기면은 14,000명 돈 절대 나갈 수가 없죠. 그 다음에 이렇게 조선일로 하고 동아일보다가 광고를 냈어요. 이번에도 조선일보고 동아일보다가 광고를 내서 뭐 이렇게 하니까 1,7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돈이 없어서 못했어요. 그랬는데 어떻게 자익 폭도들을 제주 4.3 희생자로 추념한단 말인가. 이거 희생자 쓴 거예요. 제주 4.3 사건 진사보고서 작성 기획단장 박원순 변호사는 질문에 답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주 4.3 사건 진상보고서에 제주 4.3 사건이 폭동이 아니고 무장공개라고 정하셨는데 그렇다면 왜 어린애를 죽입니까? 그리고 어째서 경찰하고 경찰을 죽이고 50선거를 반대하고 8.15 선거는 했습니까? 어째서 48년도 11월 2일 날 김열삼이가 북으로 가고 제주도에 이덕구가 남았어요. 이덕구가 2대 폭도사령관이에요. 11월 2일 날 이덕구가 600명을 데리고 한림면에 육중대가 밥 먹고 있는데 대낮에 막 국군을 공격을 했어요. 밥 먹는 국군을. 그러니까 하루에 21명이 죽었어요. 그러면 이 보고서에 넣어야 되겠어요? 안 넣어야 되겠어요? 넣어야 되죠. 그걸 싹 빼버렸어요. 왜 빼버렸겠어요? 폭동이 아니고 무장 봉기라고 하기 위해서 그걸 싹 빼버렸어요. 그러니까 저 보고서는 가짜라 그 말이에요. 어째서 뺐느냐? 답을 하라. 이렇게 광고를 냈어요. 지금까지 광고를 못 하잖아요. 이번에 이거 광고를 내면은 설민석, 최태성, 황영필, 그 다음에 저 장성칠 이런 사람들 전부 다 이름 넣어가지고 어째서 11월 3일날 국군이 이덕구가 북군을 공격한 것은 보고서에 뺐는데 왜 강연할 때 그런 것은 한마디도 왜 안 넣냐? 답변하라.
그 사람들한테 여기다 이름을 전부 다 넣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당신네들 말하는 것이 사실이라면은 답변을 하라 여기다. 그리고 답변을 못하면은 다시는 어디 가서 강연을 하지 말아라. 그 엉터리 가짜 가지고 강연하느냐. 이렇게 광고를 내려고 그래요. 아주 이름을 넣어서 다시는 강연을 못하게 하려고 그래요. 이거 유튜브로 꼭 나갔으면 좋겠어요. 잘 찍어보세요. 그래서 새로 문안을 작성해서 자 신문 조선일보 동아일보에 내려고 그래. 이제 1,700만 원 달라고 그래서 광고비가 없어서 아직 못 오는데 광고비만 되면은 그 사람 이름 다 넣어서 답변을 그렇게 하려고 그래요. 선생님 보고서 이거 다 빼버렸어요. 그리고 폭도 들어오고 국군하고 전투가 벌어진 중대급 단위로 이제 전투가 벌어졌는데 한 7번 정도 했어요. 7번 정도에서 현장에서 죽은 사람이 1,000명이 넘어요. 그런데 저 4.3 보고서는 폭도는 17명밖에 없대요. 그래서 국군이 186명이 죽었어요. 아니 186명이 죽었는데 17명에 186명 군인을 죽일 수 있어요? 3,000명 이상의 폭도가. 근데 3,000명 이상을 한 것은 전부 다 거짓말이라 이렇게 써졌어요 여기다가. 여러분 186명 국군이 죽고 경찰이 153명이 죽었어요. 우익이 1,600명이 죽고. 근데 그건 싹 빼버리고 자기네들 죽은 것만 이야기를 해요. 그래 그거 죽었어요. 186명 국군이 지금 얼마나 통곡하고 있겠어요. 우리는 진화복에서 목숨 걸고 했는데 우리는 학살자가 되고 저 사람들은 의인이 돼서 국가 유공자가 되고 8천만 원씩 돈을 받고 우리는 단돈 10원 100만 원도 안 주고 이러면 세상이냐. 땅속에서 얼마나 통곡하고 있겠어요. 그 통곡 중에서 제일로 크게 통곡한 사람이 그냥 놔두면 제주도는 완전히 공산화될 건데 가서 진압을 하고 명령 내리는데 명령 내린 이승만 대통령 학살자래요. 이승만 대통령 학살자고 이승만 정부고 살인정부고. 그러니까 내가 재판에서 지면은 이승만 대통령은 천대까지 만대까지 학살자가 돼버려요. 이 4.3 사건은 헌법재판소 꼭 이겨야 이승만이 살아나요. 만약에 이승만 도서관을 진다든지 김영관을 진다든지 뭐 서러면은 그 앞에다가 판결문 갖다 놓고 이승만을 학살자다 해버리면 끝나버려요. 그러니까는 다른 것보다도 이 4.3 사건 소송에서 이겨야 이승만 대통령이 살아나요. 그러려면 살아나지를 못해요. 이렇게 이승만 대통령을 매도했는데 그러면 이승만 대통령에 대해서 책을 쓴 사람이 한 40명 가까이 돼요. 그럼 이 사람들이 나를 협조해서 소송해서 이기도록 해야 되는데 한 사람도 지금까지 협조한 사람이 없어요. 그러고 보면은 우익은 너무나도 안타까워요. 여기 문 총장이 오셨으니까 좀 저를 좀 많이 좀 도와주셔요. 그래서 4.3에 대해서 이겨야 돼요. 그래서 이 과장도 여러 번 가고 인수 회장님도 여러 번 만나고 여러 번 찾아갔죠. 그래서 이 4.3 소송을 이겨야 이승만 대통령도 살고 대한민국이 살고 우리가 살아요. 이 헌법재판소에서 마지막 재판을 지면은 대한민국은 태어나서는 안 될 정부가 되고 없어져야 될 정부가 돼버려요.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올 때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뭐 여기서 끝나지. 뭐 혹시 물어볼 게 있으면 한두 번만 물어봐 주세요. 없으시면은 다음에 또 언제 기회 있으면은 또 말씀드리죠. 지금 4.3 평화공원에 그게 있단 말입니까? 그러면요, 평화공원에 이승만에 의해서 분단됐다. 분단돼서 김일성이가 통일하려고 내려왔다. 유교 책임은 이승만이 있다. 이렇게 써져버렸어요. 이것은 빼달라고 재판했는데 그것도 못 뺐어요. 아니 그걸 언제? 예? 아니 언제 그렇게 적어놨어요? 지금 있어요. 지금 있어. 아니 그러니까요. 적어놓은 시점이 언제예요? 예? 소송. 시점이 언제예요? 예? 그거를 적어놓은 시점 시작부터 그래. 그 결과 평화공원 그러니까 10년 전에 평화공원 만들 때 다 만들어 놨어요. 이번에 때문에 합시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643 소송이 헌법재판소에 재판 중입니다. 하나님께서 판사들 9명을 잘 감동해 주셔서 4.3 사건이 꼭 승소할수록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옵고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머리 숙인 귀한 자녀들 하나님께서 일생을 인도해 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한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깜빡 잊어버렸어요. 50선거를 만약에 반대하지 않고 제주 사람들이나 남도당에서 50선거를 참여했으면은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 50선거 결과가 이승만 대통령계가 55명 당선됐어요. 그리고 장택상 조병욱계가 23명이 되고, 그 다음에 나머지 되고 무소속이 80명이 됐어요. 무소속이 80명이 된 것은 남도당에서 후보를 안 냈기 때문에, 선거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남도당 지지자들이 무소속을 찍어서 80명이 됐어요. 그래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자기 직계 55명하고 조병욱하고 합쳐가지고 지금같이 직접 선거가 아니라 간접 선거였어요. 그래서 이제 이승만 대통령이 이제 대통령이 된 거예요. 그러는데 만약에 50선거를 남도당에서 이제 참여를 했으면은 80석이 이게 남도당이 될 사람들이에요. 그럼 80석이 되고, 그 다음에 80 된 다음에 이승만 대통령은 55명이고 조병욱계 또 다른 당 합쳐가지고 의논했으면 적어도 최하 100석 이상은 남도당에서 확보를 해요. 그러면 그때 직접 선거가 아니고 간접 선거이기 때문에 김구나 여운형이나 조소왕이나 허은이나 김삼룡이나 박헌영을 대통령을 뽑으면은 이승만 게임이 안 되고 김구가 대통령이 될 수가 있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4.3 폭동을 일으켜서 50선거를 반대했기 때문에 이승만 대통령이 공짜로 대통령이 됐지, 그러면 큰일 날 뻔했어요. 그래서 만약에 김구나 김삼룡이나 박헌영이가 대통령이 됐으면은 북한에 오고 남한하고 합쳐버렸으면은 그때 끝나버려요. 이걸 보면은 하나님께서 남도당이 참여하지 않도록 해서 이승만 대통령이 공짜로 대통령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하나님이 세운 대통령이지 누가 똑똑해서 된 게 아니에요. 남도당이 76%, 우리는 25%밖에 안 돼요. 이승만 대통령 25% 갖고 정권을 잡은 거예요. 그리고 박헌영을 75% 가지고 참여를 해서 멍청하게 바보같이 망해버린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살려준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어째서 살려주는가 많이 연구했어요. 의인이 10명만 있으면은 대한민국은 하나님께서 도와준다 그랬는데 의인이 10명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도 여러분 이 중에서 의인이 10명이 있으니까 이재명이 안 되고 문성열이가 된 거예요. 윤석열이가. 네. 여러분 이재명이가 대통령 됐더라면 그냥 난리 날 뻔했어요. 윤석열이가 대통령도 이만이라 살고 4.3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네. 그래서 6.25 때 망할 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4.3 때 망할 건데 하나님께서 도우시고, 이번에 그냥 28만 표 차이에요. 28만 표 차이. 그냥 그날 저녁내 까는데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졌다 이겼다 해서 가슴이 두근두근 했어요. 여러분은 이렇게 돌아다니니까 잘 모르는데 소송은 나든지 좌파가 싸울 때 보면은요 얼마나 좌파가 많은지 몰라요. 말할 수가 없어요. 걸어 다닐 수가 없어요. 그런데 윤석열이가 돼서 이만큼이라도 하고 4.3 소송도 희망을 갖고 있어요. 이건 아마 세 번째 하나님께서 도우신 것 같아요. 그러면은 어째서 도와주는가? 소돔과 고모를 쓴 게 의인 10명만 있으면은 예루살렘은 멸망시키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지금도 어딘가에 의인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이만큼 살려준 거예요. 근데 여기 있는 여러분들이 아마 의인인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윤석열을 대통령 세워서 우리를 지금 살려준 것 같아요. 어쨌든 사람은 의롭게 살다가 죽어야 예수님께서 도와줍니다. 감사합니다. 예. 아유, 감사합니다. 우리 목사님께 한 번 더 크게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예. 목사님 고맙습니다.